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오늘 회담 장소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또 평화의 집 내부 2층 회담 장소가 리모델링을 마친 뒤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동우 기자. 예, 이동우입니다. 네,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판문점 평화의 집 내부가 보수공사를 마친 뒤 처음으로 공개됐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약 2주간 공사 끝에 재개장된 평화의 집 회담장은 과거의 딱딱한 느낌을 벗고 현대식 한옥 느낌을 최대한 살린 인테리어가 특징입니다. 이틀 뒤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회담장인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 2층에 동시에 입장해서 타원형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게 됩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의 거리는 한반도 평화정착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2018년을 상징하는 2018mm입니다. 남북은 이번 회담에서 왼쪽과 오른쪽 끝에 있는 출입구 대신 가운데에 있는 문 2개짜리 출입구를 통해서 동시에 입장하게 해서 양 정상이 들어오는 입구부터 통일했습니다. 출입문을 통해 들어가게 되면 왼편에 남측 대표단, 오른쪽에 북측 대표단이 앉을 수 있게 만든 길쭉한 타원형 모양의 테이블이 보입니다. 청와대는 휴전선이라는 물리적 경계와 분단 70년이라는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둘러앉아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하고자 사각 테이블 대신 타원형 테이블을 놓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테이블 양측에는 각각 7개씩 총 14개의 의자가 놓였습니다. 양측 가운데 남북 정상에 앉을 의자는 등받이 최상부에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까지 그려진 한반도 문양을 새겨 돋보이게 했습니다. 양 정상의 의자는 흰색이고 나머지 의자는 노란색입니다. 회담장의 배경이 될 출입문 맞은편 벽에는 금강산의 높고 푸른 기상을 담은 신장식 화백의 작품 상팔담에서 본 금강산이 걸렸습니다. 이 그림을 배경으로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취재진 앞에서 악수할 예정입니다. 양 정상이 앉을 뒤쪽 벽면은 12폭짜리 전통 창호문으로 꾸며졌으며 바닥은 청록색이 감도는 짙은 하늘색 카펫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와는 다르게 남북 합동으로 리허설이 열렸죠. 예, 그렇습니다. 김상균 수석 대표와 김창선 단장 등 양측 관계자들은 오늘 오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판문점에서 남북 합동 리허설을 진행했습니다. 양측 실무준비단은 정상회담 행사를 실전처럼 점검하고 각종 시설을 둘러보며 꼼꼼하게 준비 상황을 체크했습니다. 어제 1차 리허설에서 임종석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준비위원단이 우리 측의 일정과 동선을 면밀하게 점검한 데 이어 오늘은 북측 실무준비단과 함께 정상회담 당일의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확인하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특히 역사적인 두 정상의 첫 만남이 전 세계의 생중계로 보도되는 부분에서의 카메라 각도와 조도, 방송 시스템 등을 수차례에 걸쳐 점검하는 등 성공적 정상회담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남과 북의 실무준비단은 10년 6개월 만에 이루어지는 이번 2018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의견을 교환했고 상대 측의 견해에 적극적으로 화답하면서 합동 리허설을 순조롭게 마쳤습니다. 합동 리허설에서는 회담 당일 상황을 똑같이 가정하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역을 동원하지 않고 두 정상의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준비위는 내일은 국내외 취재진이 몰려들 일산 킨텍스 메인 프레스 센터를 열게 됩니다. 현재까지 전 세계 41개국 460개 언론사 소속 2,850여 명의 언론인이 남북 정상회담 취재 등록을 마쳤습니다. 현장 등록도 가능한 만큼 전체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 회담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27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담에서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담에서 두 정상 간에 남북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무소는 특정 사안이 생겼을 때 남북이 모이는 형태가 아니라 남북의 관계자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상시 근무하면서 소통하는 상설화 기구를 의미합니다. 남북이 2005년부터 2010년까지 개성공단에서 운영했던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문 대통령이 공동사무소 설치를 제의할 경우 그 장소는 판문점이 될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공동사무소는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을 위해서 충분히 좋은 일이라고 본다면서 서울이나 평양보다는 판문점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관계자는 단계적으로 보자면 공동연락사무소가 1단계, 남북 각자의 지역에 주재하는 사무소 설치를 2단계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두 정상이 이번에 어느 주제를 어디까지 말할지는 정상회담장에 들어설 때까지 알 수 없다며
특히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이행 방법에 대해서도 어느 수준에서 얘기하고 갈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공동연락사무소의 판문점 설치 추진은 문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이는 남북 정상회담 정례화 추진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김 위원장과 판문점 정상회담을 정례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어서 그 원칙에 합의할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우입니다.